안녕하세요. 남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3과정 신체 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두뇌와 감각 기관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뇌는 우리 몸의 움직임과 행동을 관장하고 인지, 감정, 기억, 학습 기능 등 사고를 관장하는 우리 몸의 필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뇌 기능이 정지되면 사망했다, 뇌가 사망했다, 거의 사망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두뇌의 건강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고 추가로 피부, 눈, 귀, 코, 혀를 통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오감 감각기관의 건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HA는 두뇌 내부를 구성하는 지방산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고 닭과 불포화 지방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생후 1년 동안 뇌가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생후 3년까지 성인 뇌 크기의 85%까지 성장하며 이 시기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A의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DHA는 성장기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태아나 신생아 시기의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DHA 섭취가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 임산부의 약 80%는 DHA의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고 생후 24개월까지의 시기에 90% 이상이 DHA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뇌의 발달은 주로 만 6세에서 7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DHA가 특히 중요한데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B, 비타민 A, 비타민 D와 같은 필수 비타민과 아연, 엽산, 요오드 같은 미네랄의 충분한 섭취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년기에도 당연히 두뇌 건강 및 인지 기능이 중요할 텐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두뇌 기능 저하로 경도 인지 기능 장애 및 치매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60세 이상 7.2%, 65세 이상 10.3%가 치매 환자로 확진되었고요. 이후 환자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정보에 의하면 치매 환자는 12분의 1명꼴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은 연간 약 2천만 원, 사회적으로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치매 환자는 하루 6시간에서 9시간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치매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완경기 전후 에스트로겐 감소가 되는데요. 이에 따라 신경보호 효과가 감소하고 수면장애, 정서장애가 발생이 되고 또 집중력, 단기 기억력도 저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요. 뇌 세포막에 단백질이 변성이 되어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형성하고 이러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조직에 축적되면서 뇌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뇌 세포에는 세포 골격,
세포의 구조 유지, 세포 내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미세소관이 존재를 하는데요.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타우 단백질입니다. 아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우 단백질의 이탈, 응집이 발생하면 신경섬유 덩어리가 형성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뇌 세포의 외부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내부에서는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어 치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만인 경우에 치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려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복부 비만 남성 치매 위험은 15% 증가, 복부 비만 여성 치매 위험은 23%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반면 운동을 하면 치매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24만여 명의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그룹을 분석한 결과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진단 전후에 운동을 지속한 그룹의 치매로의 이완율은 4.8%, 진단 후 운동을 시작한 그룹의 치매로의 전환 비율은 6.3%, 진단 후 운동을 중단한 그룹은 7.7%, 진단 전후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8.7%로 운동을 하는 것이 치매로의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는 항산화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의 섭취가 성인의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요. 이 외에 다른 유사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D의 보충 역시 성인과 노년기 두뇌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 오메가3 지방산, 생선 어유,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보충제 등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각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감각은 특수 감각과 일반 감각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중 특수 감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감각은 특수한 감각 수용기를 통해 감지되는 감각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평형감각 등이 있습니다. 시각의 주요 세포는 망막의 간상세포와 원추세포, 청각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후각은 후각 상피세포, 미각은 미래라고 하는 혀의 미각 돌기가 각각 담당을 하고, 평형감각 중 회전감각은 뇌의 방골이관, 몸의 기울기 등은 뇌의 전정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일반 감각은 신체 조직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인데요. 체성 감각과 내장 감각으로 나눕니다. 체성 감각은 다시 촉각, 통각, 온각, 냉각 등의 피부 감각과 근육과 관절에서 느끼는 감각인 심부 감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심부 감각은 근육과 관절의 위치, 움직이는 방향, 속도 등을 감지하는 감각으로 근육, 인대, 관절 손상의 통증 감각인 심부 통각과 신체의 위치, 관절의 운동에 관한 감각인 운동 감각으로 분류됩니다. 내장 감각은 혈압,
혈액의 기체 분압 등이 있는데 촉각, 온도 감각, 운동 감각 등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없어서 내장이나 심장의 운동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심장 반사, 혈관 반사, 호흡 반사, 구토 반사, 배뇨 반사, 배변 반사 등도 내장 감각에 해당됩니다. 특수 감각 기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눈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각막은 눈을 보호하고 초점을 맞추는 데 필요한 기관이고, 동공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하며 빛의 양에 따라 열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초점이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막으로 초점이 맺히면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합니다. 이 망막 중앙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황반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귀를 알아보겠는데요.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하고, 내이에는 회전 감각을 관장하는 방골이반,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전정기관, 청각 수용기로 청신경과 연결되는 달팽이관 등이 있습니다. 인두와 연결되는 유스타키오관은 귀의 압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혀는 맛을 느끼는 기관인데요. 맛에는 신맛, 단맛, 쓴맛, 짠맛이 있고요. 제5의 맛으로 우마미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마미는 감칠맛으로 이제 해석도 되는데요. 조미료 MSG는 우마미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매운맛은 통각과 온도 감각을 복합적으로 자극할 때 느끼는 피부 감각입니다. 또 코는 비강에 후각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온도 감각 루피니 소체, 촉각 마이스너 소체, 통각 노시셉터, 압각 파치니 소체 등을 감지하는 피부 감각 수용체가 존재를 해서 이 수용체를 통해 감각을 두뇌에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기관의 건강 문제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한 면역 반응 때문에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의 4가지 주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고요. 간혹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결막염 등의 증상과 함께 발현이 됩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나 유발 인자를 회피하거나 환경 조절을 해야 합니다. 만성 부비동염, 우리가 축농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강에 연결되어 있는 뼛속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거는데요. 화농성 콧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고, 주 증상은 누런 콧물, 코막힘, 후각 감퇴, 뒤로 넘어가는 콧물, 후비루, 두통, 안면부나 치아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후각 감퇴, 두통, 집중력 감퇴, 중이염, 기관지염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이 있다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 후에는 손발을 잘 씻고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데노이드 비대증은 코 편도선에 증식이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세균의 감염으로 림프 조직이 과다하게 증식하고 어린이에게 다양한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주요 증상은 코 호흡 장애, 수면 중 무호흡, 코골이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삼출성 중이염과 축농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합병증으로
수면 무호흡증, 만성 축농증, 잦은 상기도 감염,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의 장애, 지속적인 구강호흡으로 인한 부종교합, 그로 인한 안면기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코와 기관지의 문제인데요. 잠자는 동안 들이마신 공기가 좁아진 기도를 지나면서 호흡을 멈추는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5회 이상이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됩니다. 성인의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만성 피로가 발생하고 작업 관련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증가될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수면 방해로 인해 성장이 지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저하될 수 있고요. 50% 이상의 확률로 주의력 결핍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면요. 통계에 따르면 체중 10% 감량 시 수면 무호흡증 50% 감소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술과 담배는 코골이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금주 금연이 필요합니다. 약물 복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데요. 수면제, 안정제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옆으로 자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심할 경우 높은 압력의 공기를 꾸준하게 불어 넣어주는 상기도 양압수 이제 많이 권장되기도 하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6대 안질환은 안구건조증, 노안,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망막질환을 들 수 있는데요. 안구건조증은 노화로 인한 눈물의 감소, 갱년기 등으로 인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렌즈 착용으로 인한 각막의 예민성 증가, 피임약, 이뇨제, 혈압, 그 중에서도 베타 차단제 등의 약물 복용, 안과질환, 갑상선 질환, 쉐그렌 증후군, 당뇨 등의 각종 질환과 그 외 연기, 먼지, 공기, 햇빛,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환경 요인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구건조증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영양소, 안토시아닌 등의 영양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대 망막 질환의 망막색소 변성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혈관 폐쇄증을 살펴보겠는데요. 망막색소 변성증은 유전성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고 망막색소가 변성이 되고 망막의 기능이 저하되고 시각세포의 손상, 야맹증과 시야 협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 환자의 3분의 1에게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미세혈관 손상,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요. 눈의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고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실명 원인 1위인 질병이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망막혈관 폐쇄증은 눈에 오는 중풍이라고 불려지는데요. 동맥의 폐쇄가 원인이 되고 1개월 내에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망막 질환에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이라는 시각세포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A와 염증 및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시각세포를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진행성 시신경 병증인데요. 각막과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수의 배출 통로가 막혀 안군의 안압이 상승하고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이 되며 주변 시력부터 저하되어 중심 쪽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흐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속의 단백질이 노화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변성이 되면서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당뇨, 비만, 음주, 흡연, 자가면역 질환, 환경적인 요인, 미세먼지, 블루라이트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황반은 안구 안쪽을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신경 조직인 망막의 중심부에서 약 1.5mm 정도로 함몰되어 있는 부위인데요. 눈의 각막과 수정체의 중심에 수직으로 들어온 빛이 맺히는 부분이고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황반 부위의 변성이 일어나서 시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발병 후 수개월에서 2, 3년 사이에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증상 없이 노안과 비슷해서 자각이 어려울 수 있고요. 주로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생을 하는데 노안이 시작되는 40대 이상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망막검사, 안저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반 변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암슬러 격자 테스트가 사용되는데요. 암슬러 격자 테스트는 안경이나 렌즈는 그대로 쓴 상태로 밝은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왼쪽에 암슬러 격자를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한쪽 눈을 감고 가운데 점을 바라보는 검사인데요. 암슬러 격자 가운데 점이 왜곡되어 보인다거나 이러면 황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인들의 귀 질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돌발성 난청 많이 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달팽이관 속 세포가 손상이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 이어폰 사용 등으로 20, 30대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삐 소리가 나는 이명 현상이나 갑자기 한쪽 귀가 들리지 않거나 방골이반 기능 저하로 어지러움증이 동반될 수 있고요.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중이염은 중이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감기, 비염의 합병증, 바이러스, 세균 감염 등이 원인이 되는데요. 발열, 구토, 어지러움, 코막힘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뇌의 림프액 증가로 압력이 상승해서 어지러움증, 청력 감소, 이명, 이충만감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환자의 70에서 80%는 예고 없이 한쪽 귀에만 발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어지러움증은 빙빙 도는 듯한 회전성이고 30분에서 4시간 정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전정기관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균형감각 저하 등이 나타나는데 바이러스 감염, 혈액 공급 장애 등이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발생하거나 새벽에 어지러워 잠에서 깨고 앉거나 일어서려 하면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어지러움증은 수일간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도 몸에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심한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석증은 반고리관 결석이라고도 하는데요. 반고리관 내에서 형성된 결석이 머리 위치 변화 및 반고리관 내의 림프액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의 특징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회전감이 있는 현기증과 평형장애를 발작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나 베개를 베거나 목을 구부렸다 위를 쳐다보는 행동을 할 때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발생하고 오심, 구토, 두통,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어지러움증과 함께 구역과 구토를 느끼지만 회전감 있는 현기증은 1분 이내로 짧게 지속이 되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곧 증상이 사라집니다. 최근에 비타민 D의 보충이 이석증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뇌와 감각기관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상인데요. 우리의 이러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뇌와 감각기관의 건강이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몸이 주는 건강주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두뇌와 감각기관의 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